당신 이거 한 번도 안 해봤지? 지금까지 내가 이거 혼자 다 하고 있었다고. 당신이 대체 할 줄 아는 게 뭐야? 이런 날선 말들은 육아 분담표를 작성하기 위해 마주 앉았던 배우자가 자리를 뜨게 만듭니다. 부부가 단둘이 살 때와는 달리 해야 하는 일이 산더미처럼 많아지죠. 꼭 기억하세요. 이제 부부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든 부모의 자신감 있는 육아를 돕는 올디너리 매직의 대표 허청아입니다. 아이를 낳기 전에는 싸울 일이 없었던 우리 부부인데 아이를 낳고 난 후 부부싸움이 많아졌나요? 나를 좀처럼 서운하게 하지 않던 배우자인데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배우자에 대한 서운함이 폭발하는 순간이 잦아졌나요? 그렇다면 오늘 강의에 집중하세요. 오늘 강의의 주제는 최고의 팀플레이를 위한 액션 플랜 그리고 마음 플랜입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과 태어난 후 우리 부부는 어떻게 달라졌나요? 아이가 어릴 적에는 특히나 더 육아에 드는 에너지가 절대적으로 많아요. 아이를 재우고 나면 필요한 육아용품을 검색하느라 육아 연장전을 치르기도 하고요. 젖병 소독이나 청소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쓰러져 자기 바쁘죠.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여유가 없다 보니 저절로 부부 둘만의 대화 시간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애정어린 눈빛으로 바라보기도 어렵죠. 육아를 경험하는 모든 부부가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이에요. 실제로 결혼 만족도에 대한 조사 자료를 보면 신혼기에 높았던 결혼 만족도가 아이가 태어난 이후 급격하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육아는 정말 장기 프로젝트이면서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예요. 우리 모두 육아라는 프로젝트 정말 잘 해내고 싶잖아요. 장기간의 육아 프로젝트 가운데 부부관계는 어떻게 조정되어야 할까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 부부는 서로에게 낭만적 파트너입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고 나면 부부는 서로에게 낭만적인 파트너 그 이상의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남편, 나의 아내는 이제 이 중요한 프로젝트를 오랫동안 함께 이끌어가는 팀메이트입니다. 부부가 함께 팀플레이를 잘 해서 우리 아이 잘 키우자라는 이 중요한 프로젝트를 완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팀원들이 서로의 역할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해야 하고 최선을 다해 주어진 역할을 완수하고 또 완벽한 팀워크를 발휘해야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제 부부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각자의 역할을 톡톡히 잘 해나가야 합니다. 육아와 가사는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공동의 프로젝트입니다. 더 이상의 육아 무임승차는 거부한다. 아이가 태어나면 가사노동 시간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통계 결과로도 볼 수 있어요. 부부가 단둘이 살 때와는 달리 해야 하는 일이 산더미처럼 많아지죠. 식구가 한 명 늘었을 뿐인데 그 식구가 손이 참 많이 가는 식구인 겁니다. 할 일이 늘어나면 다툼도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누가 어떤 일을 얼마나 담당할지 정하다가 싸움이 되기도 하죠. 혹시 우리 부부의 역할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해놨나요? 자, 이제는 눈치껏 내가, 눈치껏 너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평화롭고 효율적인 가정의 운영을 위해 역할 분담표를 작성해 보세요. 아래 링크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엑셀을 켜두고 리스트를 보면서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점검해 보세요. 역할 분담표를 작성하기 전에 꼭 고려해야 할 사항 그리고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각각의 역할에는 난이도가 있습니다. 이 난이도는 상대적으로 평가되죠. 나는 젖병 소독이 너무 귀찮지만 손수건 개기는 쉬울 수 있어요. 나의 배우자는 젖병 소독이 일도 아닌 반면 손수건 개는 게 어려울 수 있겠죠. 어떤 역할이든지 내가 잘하는 일과 상대가 잘하는 일이 존재합니다. 나에게는 난이도가 높은 일이지만 상대에게는 수월한 일일 수 있습니다. 각자가 더 잘할 수 있는 일,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을 것으로 생각되는 일을 먼저 선점하세요.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서로에 대해 몰랐던 점도 알게 되고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것을 경험하실 거예요. 이번 주말 6회 후에 꼭 서로 같이 작성해 보세요. 둘째, 바쁜 부모들이 가사와 육아를 모두 잘 해내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 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처음 하는 일이지만 너무 잘하고 싶은 일이잖아요. 우왕좌왕하면서 시간에 쫓기고 불안감을 느끼고 에너지 소진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땐 과감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내가 좀 못하는 일에 대해서는 수고를 덜어주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현명한 전략입니다. 빨래나 설거지가 어렵다면 식기세척기나 빨래 건조기 같은 가전 아이템이나 청소 도우미 같은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활용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요리가 어렵다면 이유식이나 유아식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비용이 들긴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심신이 지치지 않는 육아를 하는 것이니까요. 나의 배우자와 맥주 한잔 할 수 있는 여유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셋째, 아이가 잠들었다고 해서 육아 퇴근을 바로 할 수 없다는 사실 이미 경험하고 계시죠? 기저귀, 장난감, 물티슈, 분유 등등 아이에게 필요한 육아용품을 사는 것도 노동의 일부입니다. 이것을 저는 암흑 속 육아 연장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아이를 키우는 일과 집안일 중엔 알게 모르게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소진하는 암흑 속의 영역이 있습니다. 아이가 잠든 후 밤 시간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3가지 유의사항 기억하셨죠? 자, 그럼 이제 우리 부부의 역할 분담표를 작성할 시간입니다. 모든 역할을 딱 잘라 반으로 나누라는 것은 아니에요. 역할 분담표의 내용은 각 가족의 상황, 그리고 각자의 자원과 강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 역할 분담이 절대 한 사람에게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그 누구도 억울하지 않은 역할 분담표를 만드셔야 합니다. 역할 분담표를 작성하는 건 결국 우리 가정의 밝은 내일을 위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역할 분담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3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첫째, 자유시간을 꼭 설정하세요. 1차적으로 역할 분담표를 작성했다면 다시 한번 찬찬히 들여다봅시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자유가 주어졌는지, 자유시간의 밸런스는 어떤지 점검해 보세요. 가사와 육아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나만의 자유시간은 장기적인 육아 레이스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입니다. 한 달에 한 번이어도 좋아요. 정했다면 서로가 그 시간만큼은 완전히 해방될 수 있도록 완전한 자유를 주셔야 합니다. 둘째,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육아하자고 작성하는 건데 오히려 육아 분담표를 작성하다가 싸우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서로 공격하는 말을 금지하는 규칙도 정해주세요. 당신 이거 한 번도 안 해봤지? 지금까지 내가 이거 혼자 다 하고 있었다고. 당신이 대체 할 줄 아는 게 뭐야? 말만 들어도 기분이 나빠지지 않나요? 이런 날선 말들은 육아 분담표를 작성하기 위해 마주 앉았던 배우자가 자리를 뜨게 만듭니다. 서로를 공격하는 말은 절대 삼가세요. 셋째, 서로를 격려해주세요. 나는 이런 거 잘 못하는데 늘 당신이 먼저 해줘서 고마워. 이렇게나 많은 일들을 해주고 있었구나. 당신 덕분에 우리 가정이 평화로웠던 거구나 하고 말이에요. 서로의 노고를 인정해주는 것만큼 큰 칭찬은 없답니다. 액션 플랜 잘 정비했나요? 이제 마음 플랜의 차례입니다. 육아를 시작하게 되면 배우자와의 관계는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시간과 에너지 같은 자원은 한정적인데 비해 그 자원을 모조리 아이에게 투입해야 하다 보니 이전처럼 애정적인 대화를 나누거나 토닥여줄 마음의 여유와 시간이 없죠.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결혼을 하셨나요?
부부관계 연구의 권위자인 노스웨스턴 대학의 엘리 핑켈 교수는 결혼에 대한 기대를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에 빗대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림을 보면 이해가 쉬울 텐데요. 나의 기대는 어디쯤 위치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과거의 기대와 현재의 기대는 다를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에 점점 더 많은 부부들은 단지 소속감과 애정에 대한 욕구를 기대하기보다는 가장 꼭대기에 있는 자아실현을 기대하면서 결혼을 선택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받으며 가정을 꾸리는 모습만으로는 행복한 결혼 생활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현실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경제적 안정성과 애정적인 사랑은 물론이고 각자의 꿈을 실현하면서 서로의 자아를 존중하고 또 각자의 꿈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관계가 중요해졌습니다. 자아 실현의 욕구를 실현하는 것이 행복한 결혼 생활의 필수 요소가 된 거예요. 가장 꼭대기의 기대 수준을 가지고 결혼 생활의 목표를 가장 상위에 두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루기가 쉽지 않아졌고 또 행복한 결혼 생활이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가 됐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어릴 때는 절대적인 자원의 양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부부들은 자신이나 부부관계에 집중할 에너지가 거의 없습니다. 부부관계에 시간과 에너지를 덜 투자하는 상황에서 동시에 높은 차원의 욕구를 추구하는 결혼 생활은 어떨까요? 이런 결혼 생활은 불행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략이 필요하겠죠? 시각을 전환하고 마음가짐을 정돈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하나의 전략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매슬로우의 산 꼭대기에서 잠시 내려오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의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최고의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 산 정상에만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은 드물어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준에 맞춰 나와 배우자의 기대를 조절하는 것도 현명한 전략입니다.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하는 가운데서도 결혼 생활에 대한 나의 욕구가 계속 매슬로우의 산 꼭대기에 머물러 있다면, 그래서 더 외롭고 불행하다면 중턱 혹은 더 아래까지 내려가서 잠시 숨을 골라보세요. 배우자와 이전처럼 나의 꿈이나 나의 일, 나의 내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없다고 해도요, 가끔 서로 안아주고 토닥여주는 것만으로도 이만하면 괜찮은 결혼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육아 강도가 높은 이 시기에 꽤 만족스러운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좋은 전략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아이의 탄생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 아이를 위해 해야 할 일들이 있음을 알고 또 최선을 다하려는 것이죠. 이렇듯 아이를 올바르게 성장시키려 노력하는 이 과정을 통해 부모도 함께 성장합니다. 부모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선 주변의 지지와 격려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러나 아이를 낳은 후에는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기보다는 다투는 일이 많아진다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출산 직후 엄마의 몸에 일어나는 급격한 변화 때문이기도 하고요. 아빠의 육아 적응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뿐인가요? 신생아를 키우다 보면 부모가 모두 수면 부족에 시달려서 예민해지기 십상이죠. 그런 와중에 육아 방식이나 가치관에서 차이를 느끼면 싸움의 불씨는 더 잘 타오릅니다. 싸움이 벌어지면 현재의 상황을 불평하고 상대를 비난하면서 부정적인 언어를 쓰게 되죠. 이렇게 되면 부모 모두 육아 만족감과 자신감이 낮아집니다.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부정적인 언어를 지양하고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해야 싸움의 횟수가 줄어들고 부부 사이에 더욱 돈독해질 수가 있을까요? 국립국어원에서는 부부들을 대상으로 배우자에게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무려 81%의 사람들이 배우자로부터 수고에 대한 감사를 듣기를 바랬습니다. 나의 능력에 대한 칭찬 그리고 성격에 대한 칭찬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조사 결과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많은 사람들은 배우자가 나의 수고를 알아줄 때 가장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육아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적절한 격려와 칭찬이 필요하겠습니다. 나의 자신감 있는 육아, 배우자의 자신감 있는 육아는 우리 아이의 건강한 성장에도 꼭 필요합니다. 육아 분담표를 잘 만들어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부부가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의 배우자가 날 지지한다는 믿음만큼 큰 자원은 없으니까요. 지금까지 모든 부모의 자신감 있는 육아를 돕는 올디너리 매직의 대표 허청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